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독서일기 우리 5편 오늘 우리가 읽어본 책은요,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자, 여러분들 공부하느냐고 우리가 하루하루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선생님도 진짜 딱 눈 뜨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를 몰라요. 저녁 때 들어가서 잠깐 TV 조금 켜놨다라고 한다면 다른 일 제쳐두고 TV 보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은데 어느샌가 이렇게 졸고 있어요. 정말. 하지만 이 책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가 정독해서 무조건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책을 읽는 이유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어떤 이 사건, 사고들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그 책 중에 하나가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바칠라프 스미리의 우리 2023년도 책입니다. 근데 사실 이 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 선택을 하면서 우연찮게 그냥 집어들었는데 사실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읽지 않았어요. 왜? 책이 너무 지루해요. 너무 철학적이야.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책을 갖다가 순간 또 이렇게 휴일 같은 때 집어들었을 때, 이 책이 그래도 10페이지, 15페이지씩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는데 정확하게 진짜 7개월 걸렸습니다. 그만큼 정성 들여서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책에 대한 부분을 갖다 소개하면서도 정말 조심스러워요. 자, 하지만,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이 책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읽으면, 사실 읽다가 정말 수면제처럼 잠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 우리 잠이 필요한 우리 제자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 바칠라프 스밀의 우리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가 보통 이거를 갖다가 얘기할 때 이 책의 독서 모임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저희들 우리 모임에서 세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실어 이 부분에 대한 게 뭐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글들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철학적으로 갇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세실어라고 하는데, 이 책 여러 번 읽어오면 조금 내용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인문과학에 대한 부분의 요소를 만약에 읽히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실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특히 이 책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용해서 본인의 전공과 관련시킬 때 거기에 인문적인 요소에 관계되어진 책으로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이 책,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갖다가 왜 골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분이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누구냐면, 자, 여기, 빌 게이츠. 사실 빌 게이츠가 책을 많이 읽기로 소문이 나 있지만 정말 똑똑한 분이죠. 자, 그래서 빌 게이츠가 가장 신뢰하는 전방위 사상가라고 하는 이 딱 요 한 문장 때문에 저는 책을 선택했던 건데, 자, 이 책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금 위기의 시대를 갖다 맞이한 우리 세대, 현 세대가 어떻게 더 정확하게, 어떻게 더 냉철하게, 우리가 어떻게 철저하게 지금 현재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공부하고 하루가 돌아가고 우리가 일 갔다가 우리 저녁 먹고 딱 끝나는 그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만 사실 어느 순간에 문득 드는 생각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에 나 자신을 스스로 정립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책을 갖다가 다시 이게 집어든 이유는 제 주변에 있는 상황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 앞으로의 시대를 갖다가 읽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갖다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어 들면서 좀 2페이지, 3페이지씩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책을 읽을 때 밑줄을 쳐가면서 읽고 있어요. 자, 근데 근본적인 자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좋아하는 숫자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제시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공감 가는 부분들을 찾지 않나. 그리고 빌 게이츠라는 분도 그런 공감성에 대한 부분을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고른 이유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중에서 사실 2번째 장에 나오는 이 책의 소제목 때문에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뭐냐면 우리가 근대 과학에 대한 부분의 비교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점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그 비교과 활동인 과학 전람회 또는 과학 탐구 보고서에 대한 어떤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의 다양성을
열어보고 제시하는 과정을 갖다가 제가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조금 이렇게 다듬어졌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통해서 정말 신뢰성 있는, 남들이 뭔가를 들었을 때도 설득력이 있게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철학적 원리와 이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원리적인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 책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을 갖다가 고르는 이유 중에 사실 이 재미라는 이 부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재미없어요, 진짜. 진짜, 이 저자가 진짜 저를 보면, 할 수도 있는데, 재미없어요. 근데 진짜 지루한데, 진짜 저는 가치관 하나만큼은 제대로 세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책이 재미있고 재미없고에 대한 부분은 호불호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하지만 철학책 한 권에 대한 부분을 갖다 추천한다고 하면 인문학적 부분에서는 저는 이 책 세실어를 저는 추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부분하고 과학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그거 사이에 있는 어떤 방법들이나 다른 어떤 결과들이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출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책에 대한 부분에서 재미를 갖다 느낄 수는 없지만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 얻을 수 있는 방법적인 단계를 내가 과정상 프로세스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 책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책을 읽고자 해서 어떤 생기부에 또 우리가 기재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이 책 속의 내용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제가 이제 과학 토론 대회, 과학 페어를 갖다가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정의이거든요. 근데 그 정의에 대한 이 부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 자, 그 다음에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는 방식과 세상의 질문을 다루는 어떤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생각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다룰 때 사실 이해를 갖다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해하는 과정에서 과학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과 과학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떼일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책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에 대한 의미를 정말 읽을 때 제가 아까 재미없다고 했던 이유가 몇 번을 갖다가 곱씹어 봐야 되는 이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몇 번이고 생각해 보게 하는 그 문장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건설 자재로 동일한 질량의 목재와 돌을 제공할 수 있어도 그 자재들이 철근 콘크리트의 강도와 다목적성과 내구성에 필적할 수는 없다. 네, 내용적인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강철은 어디에나 사용된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게 책을 읽다가 갑자기 문득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여기 강철은 어디에나 우리가 사용된다. 근데 인간들도 어디에다가 우리가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과학적인 부분에서의 이 강철과 인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비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갖다가 다른 방향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강철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비유를 갖다 하면 그 인간 중에서도 특정 인간에 대한 부분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체에 대한 우리가 책의 가치 부여의 방향성이 읽는 사람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여러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몇 번 우리가 여기서 곱씹어서 생각을 갖다가 해본다면 나 스스로가 강철과 같은 인간이 될 수 있는지, 강철의 존재처럼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아니면 강철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차가운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스스로가 해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책 속에 인상 깊었던 점이 우리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 이 내용 하나를 갖다가 발췌를 했는데요. 본문에서 우리가 나오는 단어가 좀 우리 지금 현재 학생들이 읽을 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단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포스트잇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좋고요. 여기 2050년까지 세계 경제를 완전히 탈탄소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 경제의 후퇴를 각오하거나, 왜? 탈탄소를 하겠다? 그럼 발전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발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실제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지금에 있는 이 문명보다 더 후퇴되어진, 발달되어지지 못한 뒤로 퇴보한
문명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우리 제자들이 이 탈탄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탈탄소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겠어요? 네, 안 하겠죠. 발전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희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흔쾌히 동의하겠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장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나왔는데 이 책을 읽을 때는 정말 기간을 여유 있게, 만약에 아까 제가 7개월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7개월 갔다가 걸리는 이 기간보다 짧게 걸린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잘 읽은 거예요. 선생님은 이겨야지 하면서 이게 빠르게 읽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철학적인 책에 대한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는 너무 급하게 책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10페이지 읽기도 지금 어렵다라고 이게 판단되어질 수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책에 대한 부분의 페이지를 갖다 읽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페이지를 나눠서 5페이지씩 나누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기 어려운 책을 왜 권하냐고요? 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어렵다 쉽다를 갖다 논하기 전에 필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가치를 두고 그 책에 대한 부분을 봐야 하거든요. 만화책이라도 만화책에 나오는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제가 책 한 권을 내가 어떻게 읽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화책을 읽는 방법 한 권을 선정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자, 여기서 이 책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한다면 과학적 사고에 철학적 가치를 부여해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독서에 대한 부분을 갖다 확장해서 일단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까에 대한 어떤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리스트를 갖다가 한번 올려보고 실천해보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낙관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예측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비교해보면서 내 현실적인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역지사지 자세에서 상대에 대한 이해를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책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확장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 책에 대한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읽으면 하나의 문구가 정말 가슴에 때리는데 이 문구만 기억날지도 몰라요. 난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아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책. 난 이 세상에서 왜 중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찾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독서 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